최근 중국에서 자율주행차 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가 레거시 미디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고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이게 공식적으로 중국 내 쉽게 말하면 통제를 받는 레거시 미디어에 등장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고의 내용은 테슬라 FS 1.6에서하고 비슷합니다. 주행 중에 앞쪽에 비닐봉지를 보고 그것이 무언지를 모르고 자동차가 서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일부 테슬라람들이 정말 안전하다고 평가했는데 그건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멍청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대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면서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역주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중국에 시승을 갔을 때 역주행 때문에 무서웠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 나라의 그 자동차 딜러가 와서 시승을 했었는데 그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치워버린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문제도 부상되고 있습니다. 우한의 택시 운전사들이 바이두의 로보택시가 너무 싼 가격으로 해서 우리들의 밥줄을 뺏는다 라면서 비판하고 있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쉽게 상상할 수는 있죠. 어쨌든 지금 바이두의 앞을 놓고 중국어로 로봇 카이바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로봇이 빠르게 달린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이게 멍청한 로봇이라고 지금 비아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상당히 그 어려운 내용이고 간단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는 다른 일들이 중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식으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내에서는 자율주행 사고가 본격적으로 수면으로 부상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또 다른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력을 키워왔던 것에만 부각됐던 그것만 부각됐던 뉴스들이 이제는 그 이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테슬라가 등장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어쨌든 테슬라도 지금 FSD에서 최근에 돼서 좀 다른 얘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타 버전 12가 차례대로 업데이트되면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3월 달에 12를 출시했고 한 달 동안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비용을 12,000달러에서 8,000달러 인하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패키지 비용을 계속 인상하겠다고 했었는데 가격을 인하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평가판 무료 사용자 3,500명 중에서 50명, 그러니까 2% 정도만이 사용을 다시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또 그 과정에서 5월 초에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가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관련해서 이제 AP통신이 테슬라에게 문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FS는 스스로 운전할 수 없다. 자율주행이 아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FS가 채용된 자동차의 안내서에는 분명히 운전자가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 사용자들은 그냥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용어를 믿고 그냥 한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에는 수많은 이 관련 시험 데이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로 위험한 짓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다시 이 FS 베타 버전의 12.5로 업데이트돼서 출시되는데 그에 관련 영상을 보면 12.4보다 더 후퇴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차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차선으로 가는 것도 있고 더불어서 많은 기존보다 속도가 이상하게 빨라졌다는 내용부터 그 빠른 속도로 다음 단계에 대응하는 게 늦어졌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주행 데이터를 올해부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국에서의 로보택시하고 테슬라의 FSD는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뉴스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비숍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자율주행 산업 동향을 올 봄에 발표했죠. 거기 따르면 현재 전 세계 47개 자율주행 회사가 있고 그중에서 17개 회사가 로보택시를 운영 중이랍니다. 물론 이게 모두 다 유료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서 구글의 웨이모는 2천만 마일 무인 운전 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중국의 아폴로 고는 2,800만 마일, 포니 아이라인은 1,200만 마일인데 여기에는 안전 운전자가 탑승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위라이드라고 하는 미니버스 자율주행 회사가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시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개 도시에서 60대 이상의 로봇택시가 운행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사진이 바로 윌라이드의 미니버스인데 이 차는 그 지난 봄에 프랑스에 열렸던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로 제공되고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니오라고 하는 전기차 스타트업은 로봇택시는 흥미로운 비즈니스 아니다. 그러니까 CEO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고방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은 이런 논란이 겹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바이두 아폴로 고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두는 2013년에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그 명으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140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아폴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그때 목표는 로봇택시가 우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로봇택시부터 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2021년에는 자기들의 로봇택시가 시나리오 처리 성공률, 그러니까 도로에서 어떤 이상한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성공률이 99.99%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근거인지에 대해서 확실치는 않고요. 어쨌든 이 아폴로고 서비스는 중국의 처음에 4개 도시부터 사용 가능하기 시작했고, 물론 그때는 유인으로 시작했죠. 무인이 아니고요. 이 자동차는 베이징 자동차의 그 아쿠폭스라는 브랜드의 그 자동차를 베이스로 아폴로 문이라는 택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그때까지는 이제 아폴로 이 로봇 택시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은 6세대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출시했는데 가격도 기존 모델에 비해서 60% 인하됐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1000대를 우한에 공급하고요. 전체적으로는 2025년에 65개 도시, 2030년에 100개 도시에 차량 호출 서비스를 확대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줄기차게 로봇 택시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는 아직 FSD로 로봇 택시에 뛰어들지 않았지만 이 로봇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 또는 기술 개발 회사들은 어찌 보면 로봇 택시가 하나의 실증 실험 대상으로 사용자들 실험에 참여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유인과 무인 유료 로봇택시입니다. 무인 로봇택시는 2019년에 바이두가 먼저 시작했고요. 2020년에 웨이모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북경에서는 유인 유료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서 가끔 로봇택시를 시승하고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부분 앞에 운전자가 앉아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질문해도 운전자들은 그 구체적 내용을 잡을 잘 안 하지요. 그리고 무인 유료 택시, 그러니까 안전 운전자 없는 로봇 택시는 2022년에 GM의 크루즈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가장 먼저 했었고요. 바이든은 산시정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정된 지역이죠. 대부분 다. 작년에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 시작을 했는데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요. 악천후 시에 또 금지된다는 등 여러 가지 한정된 문제가 이제 또 지역도 샌프란시스코라면 모든 도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뉴스만 보고 무인 유료 택시가 운행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의 FSD하고 바이두 아폴로고가 서로 협업하는 모양이 붙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근데 테슬라는 FSD를 중국에서 채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FSD 계획을 잠정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물론 그러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했죠. 테슬라 항상 말씀드렸지만 화제주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이 있고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브랜드 자체가 화제지로 취급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과에 대해서 따져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중국 시장 진출이 필요했고 중국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기술을 베낄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FSD하고 EAP, 그러니까 오토파일럿보다 한 단계 진보된 그 패키지를 기존 가격보다 절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같은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만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전략을 바꾼 샤오펑이 한 말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는 3억 5천만 대의 전기 스쿠터가 있는 중국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자동차에 차선이 있는데 그 차선이 지켜지는 일이 많지 않죠. 역주행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중국에 시승 갔다가 역주행 때문에 가슴이 섬찟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즈음에서 일부 딜러 관계자가 시승 도중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 지역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대도시는 많은 진보를 이뤘겠지만은 그렇게 모든 중국이 한 가지로 간다, 하나의 형태로 간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샤오펑은 XNGP라고 하는 샤오펑 FSD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공개했는데 여기도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엔드-투-엔드 AI 기능을 채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그 기술은 기술이고요. 그것이 삼라만상의 수많은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도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바이두의 아폴로 9와 테슬라의 FSD가 지금 당장에는 중국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국보다 로보택시가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좀 속도는 늦은 편인데 중국이 2001년에 그 테슬라 자동차를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한 그런 사건 때문에 유명했었죠. 근데 지난 4월 달에 이 일론 머스크가 리창 총리를 만나면서 그 제한을 해제시켰습니다.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 이익이 원하는 것이 맞아떨어졌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은 정부 당국에서 산업정보업의 정부 당국에서 여러 도시로 대도시로 이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지원하고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따져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테슬라는 중국의 자율주행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홍역한다는 거죠. 테슬라는 기가 상하이를 건설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했고 지금 작년에 판매한 182만 대 중에서 절반가량이 중국에 생산됐죠. 그만큼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중국 시장의 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또는 로보택시도 중국 시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듯 합니다. 어쨌든 바이두도 자체 개발 인공지능 기반 2세대 쿤눈 칩 여기에도 엔드 투엔드 성능을 적용해서 완료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회사들이 이제 그 반도체를 생산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지금 최근에 드러난 몇 가지 뉴스를 보면 그냥 우리가 무시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이두 아폴로 9하고 로보 콰이파우하고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은 중국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중국에서는 로보택시 또는 자율주행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또 다른 자신의 기술이 없는 중소업체들에게 자기들의 FSD를 팔고자 하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유튜브 시대 또는 이전부터 뭐 레거시 미디어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지만은 너무 자극적인 제목들이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단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 자동차 기자를 해오면서 그렇게 단정했던 것이 한 번도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마케팅 회사나 컨설팅 회사들, 시장 조사 회사들이 발표한 예측치가 맞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시장 조사에서 발표는 98% 틀리다라는 그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었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한 구석도 없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규모로 밀어붙인다고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시대로 인해서 뭔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또 하는 그런 그 내용도 의견도 등장하고 있지만은 인공지능 자체도 최근엔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 있죠. 가장 큰 게 전력 문제고요. 그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걸 움직이려면 천문학적인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모두가 그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데 이 5G 시대 또는 6G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완전하게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죠.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다가 이 연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물론 인터넷이 없이도 그 자신 스스로 판단해서 한다라고 테슬라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주장이고요. 현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죠.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논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칼럼을 썼고 글로 썼습니다만은 그 글로 쓰는 거 말고 유튜브 시대에 지금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